1번입니다. 두 당식의 합을 물어봤죠.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암산하고 넘어가죠. 1번의 답은 2번이고요. 2번입니다. 두 집합이 있을 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N A 빼기 B. 기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집합 A랑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때 공통 원소를 찾아주면 2, 4, 6. 2, 4, 6이 두 집합의 공통 원소네. 그래서 교집합 부분에 2, 4, 6을 넣어주면 되고 남은 원소들 적어줍시다. 1, 3, 5 적어주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 끝나죠. 그래서 NA 차집합 B는 이렇게 되니까 이 차집합 B라는 게 지금 1, 3, 5를 원소로 갖고 있죠. 따라서 답은 3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으로 가죠. 자, 3번 보시면 복소수가 있는데 켤레 복소수가 Z바래. 그때 Z 더하기 Z바에다가 I를 곱한대요.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죠. 대입하고 2 플러스 I에다가 I의 Z바는 2 마이너스 I지. 그래서 전개하면 2 플러스 I에 플러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따라서 3i 플러스 3 되겠네. 따라서 3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다. 자, 절대값 부등식 어떻게 풀기로 했어? 절대값이 작으면 절대값을 떼고요. 일단 원래 거 그대로 적고 반대쪽에 부 바꿔서 적어주기로 했지. 따라서 x의 범위는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7개겠죠? 7개. 계산은 어떻게 해요? AB가 만약에 정수일 때 X가 A보다 커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대. 이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요. 1을 더해줍니다. 등호가 둘 다 붙어있을 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등호가 둘 중 하나만 있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B-A개라고 하면 됩니다. B에만 붙어 있어도 개수 똑같이 하면 되겠죠. 따라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물어봤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y-y1 2 x2-x1분의 그 다음에 y2-y1 그리고 x-x1 이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대로 그대로 계산해 줄게. x1, y1을 1하고 1이라고 놓겠습니다. y-1은 x2-x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그 다음에 4 그리고 x-1 이렇게 되겠지. 전개합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7 되겠네. 따라서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등식이 있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좌변 전개해서 우변 전개해서 양변이 똑같으면 됩니다. 그럼 우변을 전개해 줄까요? 그럼 b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b는 2가 되고요.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죠. b가 2니까 a는 3이 되겠네. 따라서 a 플러스 b는 5가 되겠죠. 따라서 6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이 있으니까 각각의 부등식 해를 구해주면 되겠죠. 위에 거부터 보시면 x는 3보다 커나 같다 나오고 밑에 거는 인수분해하면 x-2에 그리고 x-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보다 커나 같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수직선 그려주고 우리 부등식 풀어주면 3보다 커나 같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다음 연립부등식 해를 구해주면 3보다 커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네.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니까 자연수 x의 값의 합은 3, 4, 5, 6의 합이죠. 그래서 더해주면 18 되겠네. 따라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집합 x가 있고요.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를 잘 봐야겠지. 상수함수니까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겠네요. f0 그리고 f2 그리고 f4
이렇게 함수값을 다 구할 건데 얘네가 전부 같을 거야. 그럼 F0부터 한번 보죠. F0은 위에 거 보면 되겠네. F0은 2가 나오죠. 그러면 F2도 2가 나올 건데 F2는요 함수식이 4 더하기 2A 더하기 B 얘가 되고 2가 나오네. 따라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의 4는요 16 더하기 4A 더하기 B 얘가 되고 지금 2가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상수함수니까. 따라서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까요? 그럼 2A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10이 되겠네. 따라서 A 플러스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합성함수의 함수값 문제네. 그럼 합성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G0F의 3이니까 G의 F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G0F의 인버스 역함수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하니까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9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F3을 먼저 보면 F3은 1이니까 G의 1이 되고요. G1은 6이네. 맞지? 그 다음 G 인버스 9 보시면 7이죠. 그럼 F 인버스의 7을 구하는 거고 F 인버스의 7은요 6이 되니까 답은 6 더하기 6 해서 12가 되겠네.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름의 예한 끝으로 한대. 그러면 두 점의 중점 M이라고 할까요? 이 M이 원의 중심이 되겠지. 마이너스 1,0이 중심이 되고요. 원의 반지름은 2가 되겠지. 중심으로부터 두 점 중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를 보면 되잖아. 그래서 근데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직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직선하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야? 접했다는 얘기죠. 접했다. 접선이란 얘기예요. 접선. 그러면 접선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D는 R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k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2랑 같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마무리할게요. k제곱 더하기 1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분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 2랑 같다. 분모 곱해서 넘기면서 양변 제곱하죠. 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4는 4k제곱 더하기 4가 되네. 그래서 3k제곱에 마이너스 4k는 0이니까 k는 3분의 4 아니면 0이니까 양수 k 따라서 답은 3분의 4가 되겠죠.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을 해볼까요? 3창의 계수, 2창의 계수 그리고 1창의 계수 그리고 상수항. 근데 세 실근을 가지니까 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6k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해? 0이 돼야 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잖아.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두 실근 알파랑 베타는 2랑 마이너스 3이겠네. 2랑 마이너스 3 이거의 절대값이니까 5가 되겠죠. 따라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고요. BC의 중점의 좌표가 1,2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1,2 이렇게 되겠죠. 중점. 그럼 이 중점 좌표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좌표를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 이렇게 설계하고 점 A 좌표를 구해도 되고요. 내분점을 이용해도 됩니다. 내분점. 이 무게중심 G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잖아. 맞죠? 2대1로. 이 무게중심 좌표 자체가 원점이니까 선분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이 0,02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내분해주면 2대1, 그 다음에 x1, y1, 그 다음에 1, 2 내분점 3분의 더하는 거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해줍니다. x1 플러스 2, 3분의 그 다음에 y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0,0이니까 x1이 마이너스 2고요. y1이 마이너스 4겠다.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 하면 답은 8이 되겠네요. 따라서 1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조건 P랑 조건 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제로 나타내주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라지 P랑 라지 Q가 있을 때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고, 자, 조건 P부터 보시면요. 근데 완전 제곱식이네. x-3의 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만족하는 진리집합 P는 3밖에 없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Q는 이거 우리 절대값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데, 절대값 떼면서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x는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q가 더 크죠. q가 이 우리가 구해놓은 방금 x의 범위 안에 3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뭐가 돼도 되고, a가 5일 때 a가 5면 a에 5를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 a가 만약에 1이어도 괜찮겠지. a가 1이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또 3이 포함되잖아. 그래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6이 되겠죠. 따라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5 이하의 두 자연수가 있어요. 그때 복소수 z가 있는데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z제곱이 실수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z가 순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z가 순호수 또는 z가 실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순호수가 되려면 m/n이 0이 돼야겠지. m과 n이 같다는 얘기니까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1,1, 그리고 2,2, 그리고 3,3, 4,4, 그리고 5,5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z가 실수라면 m 더하기 n 빼기 4가 0이어야 하니까 얘가 4가 되면 되겠죠. 만족하는 순서쌍 찾으면 1,1이 아니죠. 1,3, 그 다음에 2,2, 그리고 3,1 이렇게 존재하겠네. 근데 2,2가 한번 겹쳤네. 맞죠? 2,2는 한 번만 세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7개가 되겠네. 따라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점 A랑 점 B가 있는데 지금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BP가 3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위에 어떤 점 Q가 찍힐 거야. 그리고 점 A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2 그리고 5,4 이렇게 점 A랑 점 B가 있어. 근데 BP가 3이래요. BP가 3이면 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원이야, 원. 나중에 이제 기하를 공부하게 되면 또 볼 수 있는데, 벡터처럼 볼 수 있는데, 얘가 B를 중심으로 하고 P는 어떤 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겠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있고요. 여기 위에 어떤 점 P가 찍혀. 그때 AQ 더하기 Q, QP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P는 동점이잖아. 동점.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점까지 거리를 구하진 않고 우리는 정점으로부터 정점까지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죠. 맞지?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이 길이는 사실상 뭐랑 같겠어? 그냥 x축이니까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A',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부터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를 잴 거야. A', B 그러니까 AQ 더하기 QB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커 나갔다 A'B의 길이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 길이를 구하시면요.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10이 되겠네. 근데 P라는 건 이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제일 짧을 때 여기 있을 때가 P점이 되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만큼 빼면 됩니다. 이 10으로부터 원의 반지름 3만큼 빼주면 최소값 7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식이 있는데 완전제곱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공통인수 존재하게 우리가 조금 식을 전개해주면 되는데 얘랑 이렇게 전개해볼까요? 이렇게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두 개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 이렇게 되고 뒤에 플러스 a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얘를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1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완전제곱식 보시면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12a 플러스 a 있는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해. 완전제곱식. 따라서 a는 절반의 제곱이니까 36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6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a가 뭐였어? a가 x제곱 빼기 9x 플러스 8이었으니까 결국 x제곱 빼기 9x 그리고 플러스 14 이거의 전체의 제곱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빼기 2랑 x 빼기 7로 인수분해 되거든. 그러면 이거 전체의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b랑 c는 뭐 순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c가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하시면 답은 27이 되겠네. 따라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x-3이죠. 그리고 x의 범위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인데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fx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 있지.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한번 그냥 생각해 볼게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맞지? 그럼 gx는 함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fx가 x-3이었고요. 그리고 f의 절대값 x-2 그러면 x 자리에 절대값 x-2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까? 첫 번째 x가 2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 그럼 이땐 gx가 이렇게 생겼겠죠. 절대값 뗄 때 부호 안 바꿀 거니까 x 빼기 3에 그리고 x 빼기 5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보다 작으면요 gx는 x 빼기 3에 뒤 거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놓고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 2보다 큰 부분부터 볼 겁니다. 2보다 큰 거. 근데 둘 다 만약에 2를 넣었어. 여기서 위에 거에서 G2는 G2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서 3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거에서 G2를 구해주면 G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겠네. 똑같네요. 2,3을 똑같이 지나요. 이렇게 자 2,3을 찍어 놓고 그냥 2보다 클 때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잖아. 3,0이랑 그 다음에 5,0을 지나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려줍시다. 뭐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그려놓고 어차피 우리는 1부터 5,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볼 거니까 5 넘어가는 그래프는 잘라줍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볼 거고 2보다 작을 때는요. x가 2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인데 3,0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겠네.
그럼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겠죠. 그럼 1에서 이렇게 생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1이 추계 방정식입니다. 1이 추계 방정식. x축과의 교점의 절반일 거냐. 대칭성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여기 gx에다가 g1을 구해주시면 g1은 1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겠죠. 4. 최대값이 4가 됩니다. 최대값은 4가 되고요. 최소값은 이때겠지. 3하고 5의 절반 4일 때 여기가 대칭축이니까 이 점이 꼭지점이겠죠. 그럼 4, 뭐를 지나는지 보면 되겠지.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하면 답이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당식 fx가 있어요. 그때 이 fx 더하기 3 빼기 fx 얘가 지금 x-1 그리고 x 플러스 2 얘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몫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x에 1하고 마이너스 2를 넣어줄까요? 첫 번째 x에 1을 먼저 대입하시면 x에 1 넣으시면 f4 빼기 f1 얘가 지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f1이랑 f4는 값이 같겠네요. 여기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집어넣을 거 아니야. x에 마이너스 2를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f에 1 그리고 빼기 f에 마이너스 2 한 게 0이겠지. 또 그래서 f1이랑 f에 마이너스 2랑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떤 결론? f1의 값은요 f4랑 같고요. 그리고 f 마이너스 2랑도 같겠네. 그러면 fx는 3차 당식이니까 3차 당식 fx식이 설계가 가능해. 어떻게? 3차의 계수가 1이니까 x-1 그리고 x-4 그리고 x 플러스 2 얘네를 인수로 갖고 그때 값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뒤에 상수 k를 이렇게 붙여줍시다. 그럼 f1, f4, f-2의 값은 다 같게 나오겠죠. 그치? 이제 나조건 보시면 나조건은 fx가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빼기 3이니까 나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f의 2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f2를 구해주면 끝. f2는요 2 대입하시면 1 곱하기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4 플러스 k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k가 5가 되겠네요. k가 5가 된다. 그럼 fx식이 나왔죠. fx식이 나왔고 따라서 f의 0은요. f0은 8 플러스 k야. 8 더하기 k니까 k가 5였기 때문에 13 나오겠네. 따라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직선 AB 위에 점 D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삼각형 하나 만들자. 삼각형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임의로 그냥 ABC 찍고 문제 풀어볼게요. 2,3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할까요? B 7,1 그리고 C 여기가 4,5 자 ABC를 찍고 이제 봅니다. 보니까 점 D를 임의로 하나 찍을 거야. 점 D를 만약에 이렇게 찍어 그리고 이 D를 지나면서 BC랑 평행한 직선이 AC랑 만나는 이거 얘기하는 거겠지. 요 점. 이 점을 지금 E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ABC랑 ADE의 넓이 B가 4대 1이래. 그럼 4대 1이라는 얘기는 지금 어차피 평행이니까 닮음일 거 아니야. 닮음 도형의 넓이 B가 4대 1이니까 길이 B가 2대 1이겠지. 길이 B가 2대 1.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길이 B가 2대 1이라는 거는 중점이란 얘기니까 점 D가 간단하게 점 D가 여기 찍힐 수도 있겠죠. 맞지? 여기 찍히는 경우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주시면 ADE의 넓이의 4배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나오겠죠. 맞지? 넓이 B가 4대 1이니까 이때 점 Y의 좌표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이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1번 케이스. 1번의 경우 점 D는 선분 AB의 중점. 선분 AB가 아니고 그냥 두 점의 중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 D의 좌표가 더해서 절반 하면 되니까 2분의 9,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어차피 점 뒤에 y좌표니까 2 하나만 체크해주고 2에다가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경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보시면 이 점 D는요 직선 위의 점이거든. 직선 위의 점. 직선 위의 점이니까 선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를 못 찾겠지. 직선 위니까 여기 연장선까지 계속 생각하면 돼요. 이 연장선까지 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찍으면 되겠죠. 여기 D1, D2 이렇게 해볼까요? D2 이렇게 보시면 이 삼각형의 넓이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다 평행한 거야. 자,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D2는 이렇게 풀죠. 선분 BD2의 지금 2대1 내분점이 점 A이다. 이렇게 풀자. 그러면 B를 적어주고 BD2 좌표 적어주면 되겠지. B의 좌표 세로로 적고 그 다음 D2의 좌표 모르니까 그냥 x1, y1 이렇게 놓쳐. x1, y1 그리고 내분점 구해주면 더하는 거지. 더해서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2x1 플러스 7 3분의 그 다음에 2y1 플러스 1 이렇게 BD2의 2대1 내분점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2, 3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y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y좌표끼리 같다씩 놓으면 되니까 2y1 플러스 1이 9가 되죠. 따라서 y1이 4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답은 8이 되겠죠. 따라서 19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A랑 B 좌표가 나와 있고요. 그때 삼각형 OAB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P가 있네요. 삼각형 OAB 내부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점 P. 지금 점 P의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볼 건데 조금 내려서 볼까? 그냥 어차피 P의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빈칸만 볼게요. 빈칸 하나 읽어봅시다.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나는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예를 들어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그때 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접점. 그럼 이 각은 뭐랑 같냐면 얘를 원주각으로 하느냐 아니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랑 같겠죠. 이거 얘기하는 거겠지. 이 내용은 중3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점 A랑 점 B를 찍을 거야. 점 A, 여기 A는 K, 0이라고 했었고요. 좌표 평면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고 B는 0, K였으니까 B 0, K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 직선 AB가 있는데 직선 AB가 있고 점 A에서 접하는 원이 있대. 직선 AB를 그어줍시다. 일단 직선 AB를 그어주고 그리고 OAB 내부에 있는 어떤 점 P라고 했고 점 A에서 접하는 원이래요. 얘가 또 접점이래. 접점.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원을 하나 그려주자.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얘가 점 A에서 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해야겠지. 근데 P라는 점은 원 내부에 있어야 하거든. 맞지? 삼각형 OAB 내부에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접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지? 이렇게 접해야 점이 찍히겠지.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각 AOP, AO 여기가 원점이잖아. 각 AOP,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각형 내부에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이런 데 찍어볼까? 그리고 어차피 또 최대값을 y값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이 지점이겠네요. P 자체는 여기라고 하자. 그냥 일단 자, 그럼 P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AOP 각 AOP를 나타내는 건 여기죠. 각 AOP는 이 각입니다. 여기 얘는 지금
각 BAP랑 같대요. BAP 이렇게 같아요. 자, 얘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지금 얘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각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거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야. 지금 여기까진. 그래서 원 C의 중심의 좌표를 구할 건데 원 C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C의 중심은 여기 이렇게 찍힐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C의 중심의 좌표는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각 OAC가 45도거든. OAC 어디 나타내는 거냐면 초록색으로 볼게요. OAC 원의 중심이니까 OAC 이렇게 얘가 45도라는 얘기야 지금. 얘가 45도고 얘도 그러면 45도 얘는 중심이니까 90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 뭐 내렸다고 치면 중심 좌표를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가 됩니다. 그래서 FK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돼요. 그래서 FK식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은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이 길이잖아. OC의 길이. 3분 OC니까 3분 OC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보시면 4분의 K제곱 4분의 K제곱 2분의 K제곱 루트 2분의 K 이렇게 되겠네. 얘가 나가 돼요. 얘가 나야. 이게 나야. 나를 지금 GK라고 했으니까 GK는 루트 2분의 K 적어놓자. GK는 루트 2분의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 P의 Y좌표는 각 PCO가 45도일 때 최대이다. 그냥 여기가 최대라는 얘기예요. 맞지? 높이가 제일 높잖아 여기가. 그래서 MK는 Y좌표였으니까 이거죠.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원의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원의 반지름 2분의 아까 루트 2분의 K였는데 그냥 일단 루트 2분의 K라고 적을게. 얘가 중심의 Y좌표가 됩니다. 점 P의 Y좌표. 그래서 K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게 다가 됩니다. 얘가 다야. 이렇게 얘가 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지금 얘가 P거든. 얘가 P야. 그래서 F의 P 계산하시면 대입하면 되겠죠. 그냥 그럼 딱 절반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랑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G의 2분의 1 G의 2분의 1은 2분의 1 넣으면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죠. 더해주니까 2루트 2분의 1은 소거되고 남는 게 4분의 1밖에 없겠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두 실수 A, B가 있고요. fx랑 gx가 나와 있죠. fx랑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살펴볼 거고 hx는 지금 fx죠. 맞지? fx는 그대로 우리는 살펴볼 거고 gx는 뭐를 할 거야? gx는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fx, gx식을 아래에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적을 때는 편의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적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니까 그냥 완전제곱식 바로 만들어 볼게.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전개하면 상수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x는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제곱식 전개하면 상수 1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2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위에 것까지는 안 봐도 되니까 조금 내려가죠.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fx,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fx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는 마이너스 1 조금만 더 연장해서 그릴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1,2를 꼭지점으로 갔죠. 맞지?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죠. 이렇게
그리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지금 1, 뭐를 지납니까? 1, 마이너스 2를 지나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겠지. 그러면 그리고 0, 1 지나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왼쪽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대칭일 테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fx 조금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라고 생각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gx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죠.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 2를 지나죠.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고 조금 확대를 할까 그냥?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라나? 너무 크네. 조금만 줄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야, 맞죠? 꼭지점이어야 하니까 조금 이 정도로 보자. 얘가 gx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 gx는 평행 이동할 거고 fx는 그대로 둘 건데 지금 hx가 지금 뭐가 돼야 하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해요. 1대1 대응이 돼야 하는 AB의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라고 할 거야. 그때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럼 일단 그대로 내려갈게요. 그대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거야. 자, 기억부터 봅니다. A가 만약에 0입니다. A가 0이면 무슨 말이냐면 0을 기준으로 아까 함수가 바뀌어 적었었잖아. hx를 한번 적어놓고 옮길게요. 그냥 hx는 fx 그리고 x가 a보다 작을 때 g의 x 플러스 b 그리고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얘를 하나 옮겨놓고 문제를 풀죠. 이렇게 지금 a가 0이란 얘기야. 기억은 a가 0인 상황. 첫 번째 a가 0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요 0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 0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0을 기준으로 왼쪽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볼 거야. 그럼 내가 보려고 하는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한번 살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볼 거야. 우리는 이 그래프는 그대로 볼 거고요. hx가 근데 이렇게 되겠네. 0의 왼쪽의 그래프는 그대로 볼 거니까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한 노란색 그래프를 볼 거잖아. 이게 hx거든. 물론 이제 오른쪽 그래프도 그려줄 건데 0보다 큰 부분. 근데 이미 이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잖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지. 실수 K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죠. 왜? 1대1 대응이 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저기 형광펜도 날려버릴게요. 그럼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니은은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이지.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우리 왼쪽 그래프만 살리기로 했죠. 왼쪽 그래프. 그래서 왼쪽 그래프만 형광펜으로 마찬가지로 살려볼게요. 그럼 hx는 마이너스 1의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 어떻게 그려지면 hx가 1대1 대응이 되냐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이동 하다가 이렇게 될 때겠지. 왜 그렇게 되냐? 그래프가 일단 끊어지면 안 될 거고 만약에 이 상태로 보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을 보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어차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밖에 못하니까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이때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뭐 계산 안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축의 성질을 조금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대칭축이 1이었지. 여기가 x는 1이죠. 그러면 이 거리가 여기 거리가 2잖아. 2. 여기 거리가 2니까 여기 요만큼의 거리도 2가 될 거 아니야.
이 높이에 해당하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만큼 봤을 때 이 거리가 2니까 여기도 2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2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2니까 너는 4만큼 커졌으니까 3,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지? 중요한 건 뭐겠다. 얼마만큼 평이동해야 하냐. 4만큼 땡겨주면 되겠죠. 4만큼. 그래서 B가 4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 디귿이야. 디귿. 디귿 보기는 니은하고 기억이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B 값이 4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근데 M 플러스 B를 할 거예요. M 더하기 B. M 더하기 B를 구할 건데 M 자체가 아까 A 좌표랑 같겠네. 맞지? 그때 A가 정수인 상황만 볼 거니까 이때 A 더하기 B. 즉 M 더하기 B 얘기하는 겁니다. M 더하기 B가 지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있겠지.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면요. 이 상황이겠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1이겠네. 여기거든.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만 살펴볼 거야. 왼쪽 그래프만 살려서 볼 거고 왼쪽 그래프만 살려서 보면 이번엔 초록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 그래프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HX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 살려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GX 그래프가 될 건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얘가 와야겠죠. 이만큼 변이동해야 할 거 아니야. 변이동해야 하는 수치가 이만큼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지금 G에 X 플러스 B가 지금 지나야 하는 점이 얘가 이 점의 좌표를 지나면 됩니다.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해서 B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Y 자리에 1 넣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G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니까 G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근데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그다음 빼기 2 얘가 1이다. 그래서 B 빼기 3의 제곱이 3이 되고요. B는 3 뿔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평이동 3 마이너스 루트 3은 이만큼 평이동하는 거거든. 이만큼. 그러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만큼 평이동 한다는 얘기는 이만큼 평이동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평이동 하면 근데 1대1 대응이 안 되고 얼마만큼 이만큼 평이동 해야 자연스럽게 1대1 대응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B는 3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지. 따라서 이때 B는 3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B가 3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이때 A 더하기 B는 두 개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현재 2개 구했고요. 조금만 더 봅시다. 더 볼 건데 정수였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일 때를 볼 거야. 마이너스 2일 때를 방금 봤구나. 마이너스 3일 때를 볼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마이너스 3, 뭐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네. 이 지점이네요. 이 지점. 이번엔 이 지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왼쪽 그래프 요렇게 내려간 이 그래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점의 좌표를 지나면 돼. 이 점의 좌표를 지나면 돼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마찬가지로 y는 g의 x 플러스 b 얘가 이번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면 됩니다. 지난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는요 g의 마이너스 3 더하기 b. 그래서 대입하면 gx에 대입하면 되겠죠. b 마이너스 4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때 b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네. b는 4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 b가 4가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4면 이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x축 방향으로 평이동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어.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 점 이렇게 존재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존재했었어요. 그럼 그래프가 A 값을 기준으로 끊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볼 건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볼 거야. 여기가 뭐 마이너스 4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럼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오른쪽은 어차피 평행이동을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도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래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일 때까지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친 3, 1 더하기 루트 3, 4 이거 다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맞지? 이걸 더하는 게 아니었나? 뭐를 더하는 거였죠? 더하는 게 m 더하기 b를 더하는 거네. 얘 더해주면 되겠네. 여기서 a 더하기 b 계산하시면 1이었죠. 그래서 3하고 1 더하기 루트 3, 1 다 더하면 답은 5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2,-1이 있는데 평행이동할 거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그러면 점의 좌표가 한번 적어볼까요? 평행이동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좌표는 2 플러스 a, 4가 되겠죠. 따라서 얘 좌표가 지금 4, b라 했거든. 그러면 b 값은 4가 되고요. a 값이 2가 되겠네. 따라서 a 더하기 b를 계산하시면 답은 6이 되겠죠. 따라서 22번의 답은 6이 되고요. 23번으로 가죠. 2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같다식 놓고 판별식 보면 되는 문제겠죠. 자,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자, 같다식 세우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한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1이 0이다. 여기서 판별식이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k 더하기 1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10보다 작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해를 구하래요. 해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식 보시고 바꿔서 넣자. y는 2x 빼기 1 한 문자로 대입합시다. 두 번째 식에 대입할게요. 그러면 4x제곱 빼기 6y 대신 2x-1 그리고 플러스 3이 0이 된다. 그럼 전개하면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0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2x 빼기 3의 전체 제곱 얘가 0이죠. 따라서 x는 2분의 3이 되겠네. 따라서 알파는 2분의 3이고요. 그리고 y 값은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계산하시면 답은 3이 되겠죠. 따라서 24번의 답은 3이고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가시면 두 양의 실수 AB가 있는데 1차 함수가 있죠. 그때 두 직선이 평행하대.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일치하겠다. 2분의 A 그리고 B분의 1 이게 같다. 그러면 AB는 2가 되죠. 맞지? 이거밖에 모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개해주면 AB 더하기 그리고 A 더하기 A가 아니구나. AB 더하기 2A 더하기 B 플러스 2 이거의 최소값이죠. 근데 AB가 2니까 2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 자, 근데 최소값을 구할 건데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이용하면 되겠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x 플러스 y는 커나 같다. 2루트의 xy. 맞죠? xy가 양수 조건일 때야. 근데 지금 2a랑 b 전부 다 양수니까 2a랑 b로 산술기하 쓰면 되겠죠. 2a 더하기 b는 커나 같다. 2루트의 2ab. ab가 2였으니까 얘가 4야. 4가 아니고 2구나. 그래서 최소값이 4입니다. 요놈이 4. 그래서 전체 최소값이 8이 되겠죠. 따라서 25번의 답은 8이고요. 그 다음에 26번 보죠.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근과 허근을 다 가진대요. 그러면 치환을 해서 볼까? 얘를 A라고 할게요. A. 그러면 식이 A 곱하기 A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3이 0이죠. 전개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이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1 그리고 A 더하기 3 얘가 0이죠.
그러면 식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kx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두 개 있겠네.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니까 판별식 보면 되겠네. 판별식 봅니다.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져야 하니까 실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k제곱 빼기 1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k제곱 빼기 20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고 작다네. 이렇게 되는 거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자, 그럼 1번이면요 1번 상황이면 k제곱이 12보다 커 나갔고 그 다음에 20보다 작다지. 20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는 4가 있네. 4 자연수 k 4가 존재하죠. 근데 밑에 거를 만족하는 k는 없다. 왜냐하면 k제곱 빼기 k제곱이 12보다 작고 또는 k제곱이 20보다 커 나갔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밖에 안 되겠죠. 맞지? 따라서 26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가조건 보시면 합성함수의 함수값과 역함수의 함수값이 있죠. 맞지? 근데 함수값을 더하니까 얼마가 나왔대? 함수값의 합이 지금 4가 나왔죠. 형광펜 좀 두꺼운 걸로 할게요. 이렇게 4가 나왔죠. 그럼 함수값의 합이 4가 나오려면 둘 다 2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얘가 2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얘도 2가 나와야 4가 나올 수 있지. 이거 제외하고선 4가 나올 방법이 없죠. 그럼 우리 가조건에서 바로 이 정보를 알 수 있겠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2가 돼야 하고 그리고 f의 인버스의 마이너스 2 얘가 2가 되겠네. 그럼 역함수의 정의 생각하시면 f의 2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나 조건 보시면 k가 0하고 1일 때 다음이 성립한대요. 그럼 첫 번째 k가 0일 때부터 보죠. k가 0이면 f0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 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k에 1을 넣어주자. k에 1을 넣으면요 f1 곱하기 k에 1 넣으면 f의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그려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겹치는 게 없고 지금 f2만 알고 있으니까 얘 값을 설정하면서 시작해야겠는데요. f의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설정하면서부터 시작하죠. 그럼 하나 그려놓고 하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2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1대1 대응돼야 하는 거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죠. f2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대응관계 이루고 있고요. 자, f의 마이너스 2를 먼저 설정할 건데 이제 가정을 하면서 시작하면 되겠지. f의 마이너스 2를 설정할 건데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1번 조건이라고 하고 얘를 1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2번 조건, 여기를 3번 조건. 그러면 1번 조건에 의해 1번 조건에 따라 지금 f의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얘기죠. 맞지?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지. 모순이죠. 이거 모순.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데 f의 마이너스 1이 2래. 말이 안 되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1번 조건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by 1번 조건에 의해 f0이 2가 되겠네. f0이 2 그러면 왼쪽에 한번 대응관계를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은 2로 가고요. 2랑 대응되고 0은 2랑 대응되고 0도 2랑 대응돼. 0은 2랑 잘못 그었네요. 마이너스 1이 0이랑 대응되고요. 0은 2랑 대응된다. 자, 현재까지 1대1 대응 조건 잘 만족하고 있고 k가 0일 때까지 만족해야 하니까 이제 2번 조건 만족하면 됩니다. 2번 조건 봅시다. by 2번 조건에 따라 f-1이 0이거든 지금.
얘가 0이야. 3번 조건이네요. 3번 조건. 그러면 F1이 음수가 돼야겠죠. 여기가 음수가 돼야 해. 음수라고 적을게요. 음수.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F1은 음수가 돼야겠지. 맞죠? 양수가 돼도 사실 문제 없긴 하겠네요. F의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얻을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얻을 건 딱히 없고, 이제 2번 조건 보시면 2번 조건 지금 F0이 2잖아. 인데 F의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음수가 돼야 하니까 이번에 F의 마이너스 2가 음수겠네. F의 마이너스 2가 음수인데 F의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음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이렇게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1은 1의 대응이 돼야겠죠.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 조건 다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전부 다 만족하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따라서 F0은 2가 되고 그럼 12 더하기 F1은요 1이니까 5가 되고요. 더하기 F2는 마이너스 2니까 빼기 4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계산 다 하면 17 빼기 4니까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7번의 답은 13입니다. 28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요. 지금 가조건 보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 한번 나타내 볼까요? A랑 B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해 봅시다. 그러면 A 일단 색칠 다 해야 하고 B의 여집합까지 색칠 다 해야 하니까 B가 아닌 부분까지 이렇게 다 색칠해 주면 되겠죠. 맞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만큼의 원소의 합. 얘는 B차 집합 A의 원소의 합의 6배래. 그럼 일단 우리 전체 집합 원소의 합을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 원소의 합은 1, 2, 4, 8, 16, 32의 합이 되겠지. 1, 2, 4, 8, 그 다음에 16, 32. 그러면 15 더하기 16 더하기 32가 되니까 31, 63이 되겠네. 63.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이 63이고요. 그러면 B차 집합 A의 원소의 합 S라고 할까요? S를 원소의 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K라고 하면 B차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K라고 하면 S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놈의 원소의 합은 63-K가 되겠죠. 두 개 더해서 63이 돼야 하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 자, 그런데 이제 배수 관계인데 6배래. 6배. 자, 그럼 K의 6배 6K가 63-K랑 같다. 따라서 7K는 63과 같고요. K 값이 9가 나오겠네. 자, K가 9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K가 9라는 건 B차 집합 A의 원소의 합이 9가 돼야 하니까 원소의 합이 9가 되려면 1하고 8이 있어야겠죠. 1하고 8의 합. 1과 8 말고는 9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조건을 가면 되겠네. 나조건 보시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이 5개래. 그러면 지금 차집합의 영역에 2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집합 A의 원소에는 3개가 있어야겠죠. NA는 3이다. 무조건 3이 되는데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4, 16 3개 있어야 하는데 1과 8은 집합 B의 원소니까 1, 8을 제외하고 3개 2, 4, 1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2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의 답은 22가 됩니다. 29번입니다. 지금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 있습니다. 이 길이가 A야. 너무 두꺼운 것 같긴 한데 여기 길이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B네. 작은 사각뿔, 작은 정사각뿔의 한 변의 길이는 B. 그러면 사각뿔 두 개의 부피의 합이 2루트 2래요. 그러면 부피식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일단 필요하잖아. 그럼 높이를 먼저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 그러면 큰 거 먼저 볼게요. 큰 거에서 O에서 바닥으로 수선의 발 내려줍니다. 수선의 발 내리면 이 높이를 H라고 해볼게. 이 높이를 H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BC랑 평행하게 그어주시면 BC의 길이가 지금 A거든. 여기 길이가 A야. 모든 변의 길이가 A고 모서리 길이가.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A가 됩니다. 2분의 1A가 되고요. 그 다음에 O랑 이 B를 연결한 거 이렇게. 오늘 정확하게는 여기 찍히겠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H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거야. 여기가 2분의 1A고 그 다음에 OH를 H가 있네요. H'이라고 할까? OH'은 얘는 정삼각형의 높이지. 삼각형 OAB의 높이니까 공식 쓰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A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H 구해주시면 피타고라스 쓰면요. H제곱은 B변의 제곱 4분의 3A제곱 빼기 4분의 1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분의 2A제곱이니까 2분의 A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H는 루트 2분의 A가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 부피를 구할 수 있죠. 큰 사각뿔 부피를 VA라고 합시다. 그냥 VA는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B라고 할까요? VB 작은 정사각뿔 부피 3분의 1 곱하기 똑같지? 식 생긴 건 똑같겠죠. 민넓이 B제곱 곱하기 루트 2분의 B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개. 지금 3루트 2분의 1로 묶어주면 3루트 2분의 1로 묶어주면 남는 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얘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 2루트 2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12가 되는 걸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12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AF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죠. AF의 길이. 그러면 얘 좀 내려볼게. 문제 내려서 문제 풀게요. 그림만 보고 풀 거야. 자, AF를 그리려면 지금 이 면을 보면 되겠죠. ABFE 이거를 보면 되겠지. 이렇게. 자, 여기가 E고요. E, F, 그 다음 AB. 현재 AF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지. 여기 길이가 2야. 그러면 F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싶죠. 수선의 발 내려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정보를 하나 더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모서리의 길이를 다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B가 되고 여기 긴 거는 A가 되고요. 그 다음 AE 여기는 A 빼기 B 그리고 여기도 A 빼기 B. 근데 여기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60도겠지. 60도니까 길이 B 이용하면 특수각의 길이 B죠. 1대2대 루트 3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2분의 A 빼기 B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A 빼기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2'이라고 할까요? AH2' A에서 2분의 A 빼기 B를 빼면 되니까 여기 길이는 2분의 A 그리고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적자.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써주면 뒷변 2의 제곱 1개 나머지 4분의 3의 A-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4분의 1의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됩니다. 4 곱해줄게요. 16은 그러면 3A 제곱 더하기 3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AB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요 4A제곱 더하기 4B제곱 마이너스 4AB가 16이라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우리가 a 더하기 b의 값을 알 수 있죠. 곱셈 공식이지, 곱셈 공식. 더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서 문제 풀 수 있겠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지? ABFE의 넓이. 오케이.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a 더하기 b 곱하기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었죠? 맞지? 근데 얘가 지금 4인 상황이고 얘가 4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12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해냈고, 그 다음에 사각형 ABFE 넓이씩 세워주자. ABFE 넓이씩 세워주면 사다리 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곱하기 높이가 2분의 루트 3의 a-b죠. 그리고 나누기 2 이렇게 되지. 그럼 a 더하기 b는 구해놨고 a 빼기 b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a 빼기 b를 구해 줄 건데 곱셈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요놈 보시면 얘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ab 한 개 4겠죠. 이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a 더하기 b가 3이었으니까 9 마이너스 3ab 얘가 4가 되고요. 그럼 3ab는 5고 그 다음에 ab는 3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ab 값을 구했어. 이렇게 ab 값을 구하면 a-b도 구할 수 있어요. a-b의 전체의 제곱. 이거 전개한 거에서 ab를 한 번만 딱 더해주면 그 초록색으로 형광펜 칠한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b가 3분의 5인 상황이니까 그럼 a-b의 제곱이 3분의 5 빼면 3분의 7이 되겠죠. 따라서 a 빼기 b의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7이겠다. 어차피 양수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ABF의 넓이 S는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에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7 루트 3분의 루트 7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약분해주면 루트 3 약분하고 그 다음 4분의 루트 3 4분의 3 루트 7이 되겠네. 자, S가 4분의 3 루트 7인 거 구했습니다. S가 4분의 3 루트 7 4분의 3 루트 7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2 곱하기 16분의 9 곱하기 7이니까 약분해주고 그럼 18 곱하기 7이네요. 70에 그 다음 7, 8, 56이니까 답은 126이 되겠죠. 따라서 29번의 답은 126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두 양수 a랑 m이 있는데 fx, gx가 함수식이 나와 있죠. 맞지? 이때 fx랑 gx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a랑 b라고 했다. 그러면 fx 위의 점 혹은 gx 위의 점으로 보면 되는데 fx 위의 점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gx는 m의 값까지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fx 위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점 a를 설계하면 이렇게 할까요? 알파 콤마라고 할까 그냥? 알파 콤마 a 알파 제곱 이렇게. 그리고 점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a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죠. 위의 점으로 설계한 거지. 그리고 이 선분 AB가 지름이래요. 지름 표시 한번 해볼까? 얘가 지름이야, 지름. 지름인 거 잘 생각하면서 그럼 지름이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가 직각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직각인 것도 이용해야겠죠. 맞지?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니까. 자, 그리고 원점 좌표는 0,0이니까 수직 조건까지 이용할 수 있겠다. 직선에서. 그러면 직선 OA의 기울기 먼저 구해줄까요? OA의 기울기 구해주면 알파분의 A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면 A 알파 되고요. A 알파 그리고 OB의 기울기를 구해야지. OB의 기울기를 구하시면요. OB는 베타분의 A 베타 제곱 이렇게 되니까 A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곱해주면 A 제곱에 알파 베타 곱한 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죠? 자, 그럼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그리고 이 A랑 B점은 아까 fx랑 gx의 교점을 구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ax 제곱과 mx 플러스 4a가 같다 식을 놓고 문제를 푼 거겠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항하면 a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a가 0이 되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네.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a분의 m이 되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를 구해버렸잖아 우리가. 마이너스 4죠. 그럼 a 제곱의 값이 4분의 1이군요. 그래서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로 확정이 나는 상황이겠지. 자, 확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k를 보내 p점을 볼 건데, p점의 좌표가 k, fk인데 ak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 맞죠? 얘도 수직 조건 이용할 수 있겠다 우리. 그럼 조금만 내려가 볼까요? 조금만 내려갈 건데 이 조건은 그대로 들고 갈게요. 이 조건은 그대로 들고 내려가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쓸 것 같으니까 들고 내려가 볼게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까지 내려가죠. 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직선 AP의 기울기를 구할 거고, AP의 기울기는요 알파 마이너스 K분의 그 다음에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K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A로 묶었을 때 합차죠. 알파 플러스 K 이렇게만 남겠네. 자,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게 BP의 기울기. 구해주시면요 BP는 베타 마이너스 K, 그럼 똑같이 약분이 되겠죠? 그럼 A에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이거 두 개의 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A 제곱에 알파 더하기 K 그리고 베타 더하기 K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면 식을 전개해주죠 진짜. 우리 A 값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곱해서 넘기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더하기 K제곱, 얘가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또 아까 구해놨었으니까 A분의 M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끼리는 소거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M이니까 K제곱 더하기 A분의 MK, 얘가 0이죠. 그러면 K 묶어주면 K에 K 더하기 A분의 M, 얘가 0이겠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A분의 M 아닐까? K는 마이너스 A분의 M. 따라서 K는 마이너스 A분의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K를 또 구해놨어요. 이제 문제 조건 뭐를 봐야 하냐면 삼각형 ABP 있죠. 삼각형 ABP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얇은 걸로. 지금 이 삼각형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 얘기하는 건데, 얘 넓이가 AOB, 아까 작은 거 있죠? 요놈 넓이의 5배래. 근데 선분 AB가 공통이니까 이 직선으로부터 점까지 높이의 차이가 5배라는 얘기 아니야. 높이가 5배예요.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직선 AB의 방정식을 세울 거야. AB 방정식 세워놓고 요 놈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가 지금 직선 AB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0,0까지의 거리, 이거에 5배를 하면 같아진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직선 AB 방정식이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제시해줬죠. y는 mx 플러스 2였거든. 그럼 이 직선으로부터 P점까지 k, ak 제곱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선 AB y는 mx 플러스 2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y는 직방으로 만들고 하죠. mx 빼기 y 더하기 2가 0이죠. 자, 그러면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mk 마이너스 ak 제곱
AK제곱, 근데 A가 뭔지 알고 있긴 한데 플러스 2 이렇게. 근데 우리가 K가 마이너스 2m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다 대입하자. 그냥 여기에 K에 마이너스 2m을 넣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2m제곱, 그리고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m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빼기 4m 더하기 2겠네. 4m제곱 더하기 2, 절대값에 마이너스 4m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그리고 분모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되겠지.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직선 거리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m제곱 더하기 1 m제곱 더하기 1분의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00 대입하면 되겠죠. 00 대입하면 2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5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면 분모끼리는 약분해버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4m제곱 더하기 2 이놈의 절대값이랑 지금 10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m제곱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m제곱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근데 될 수가 없죠. 그럼 m제곱은 3이 돼야겠네. 3. m제곱이 3이 되면 되니까 m값이 루트 3이겠다.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k값을 알아야 하거든. k값. k는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루트 3이겠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루트 3 곱하기 g에 2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fx식 알고 있죠? 2분의 1 x제곱이고요. 자, m이 아까 얼마였지? 까먹었네. m이 루트 3이었나? m이 루트 3. 그치? m이 루트 3 루트 3x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둘 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은 48이 되겠네. 따라서 30번의 답은 48이 되겠습니다.